일단 내가 그 스탬플러로 찍어준 프린트 있지. 여기 연우부터 뒤쪽에 4명은 3장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명진이부터 이렇게 뒤에 세훈이까지는 4장이잖아. 왜냐면 고1 프린트까지 받아서 고1은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 고3 문법 프린트는 그 완성을 해와라 해석까지 이미 내신에 포함되는 거니까 꼭 내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영어는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게으르지 않게 매번 나가는 과제 꾸준히 하면 돼. 뭐 대단한 수능 준비는 없으니까. 최소 영어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거 숙제 검사했는데 오늘 모의고사 제출 안 함. 명진이, 연지, 세원이, 현서는 주말까지 완성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 그럼 너네 지금 꾸며한 4명 주말까지 2시간. 그 다음에 역시나 지은이, 하늘이, 은지, 연우, 시현이 이렇게도 그거 수행평가 프린트 안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수행평가 프린트를 해올 필요는 없는데 주말까지 자습 2시간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지금 호명 안 한 친구? 성은이, 은영이, 가연이는 그 자습 없는 거고. 숙제 꼼꼼히 해오고 개인 단어장 있죠? 뜯어먹는 영단어랑 워드마스터 주말에 검사할 거거든? 그것도 갖고 오면 돼. 그 자습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신이니까 자습 시간이 6시간이 누적되든 8시간이 누적되든 네, 줄 수 있는 만큼 줄 테니까 자습하고 싶지 않으면 숙제 꼼꼼히 갖고 와라. 그 다음 이미 이거 했던 거죠? 하객여고는 가연이 주제문 뭘로 골라나? 8번. 그쵸? 감정이라는 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 1번이랑 8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이랑 8번. 그냥 쭉 진도 나갑시다. 그 감정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쵸? 중요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감정을 사용하는 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되게 의외네. 운동에서 그렇대. 특히나 어떤 운동에서 그렇냐면은 특히 운동 인스트럭터 나 같은 강사 운동 강사들에게 그 감정의 사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 has been established 확립이 되어 왔답니다. 뭐라고 입증이 되어 왔냐면 운동에서의 즐거움이라는 게 be associated with 우리 프린트에서 했던 표현이네. 현재 완료였긴 했지만 그러니까 be associated with는 그냥 자주 쓰이는 그런 어구이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로 외워놔.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면 has been associated with가 되는 거거든. 운동의 즐거움이라는 건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증가된 운동의 adherence, 지속성과 관련이 있대. 결국에 운동이 즐거우면 운동을 오래 하게 된다고 얘기하네. 이건 이미 입증이 된 거래. instructor, 강사들은 그 촉진시키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대요. 즐거움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쵸? 그의 참가자들에게서의 즐거움이라는 건 그 회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왜 그의 참가자들, 즉 회원들의 즐거움을 촉진시키냐? 이게 as a means 수단이거든?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 증가시키는 수단이죠. 그들의 프로그램의 그 지속성에 있어서의. 4번 문장. 얼수는 우리가 모두 아는 부사지만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올 때 쓰이는 그러한 부사거든. 글의 흐름에서 강사들이 즐거움을 촉진시킨다, 즐거움을 이용한다. 왜? 회원들이 계속해서 강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강사들은 또한 근데 감정을 사용한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elicit, 끌어내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녀의 그 학생들로부터. 여기서 그녀는 지금 그 강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her? 이 강사?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계속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구나. 조금 이따 동의어 적어줄게. illicit 끌어내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형태지만 지금 동명사 주어거든? 동명사 주어. 동사는 might lead to에 해당하는 거고, Q가 단서나 신호라는 뜻이 있잖아. 원래 형태는 C, U, E잖아. 근데 동명사 형태가 되니까 E가 빠지고 ing가 붙은 형태인데, 여기다 C, Q 동사로 어휘 리스트에 안 나오거든? 누구누구에게 신호를 주다. 신호하다. 누구누구에게 신호하다. Q, C, U, E. 누구누구에게 유도하다. 그러면은 participant, 참가자들에게 유도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신호하는 것은, 근데 무엇을 신호하냐면 분노나 frustration, 좌절의 느낌이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은, 근데 뭐 하는 동안 그러냐면 카디오 킥복싱, 그 유산소 킥복싱 동안에 너네가 권투를 배우러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근데 너네에게 화나는 사람이나 좌절했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강사가. 그럼 이것이 무엇을 야기할 수도 있대? 동그란 거로 잘못 따졌죠? 여기서 달 수 있죠? 이게 뭐를 야기할 수 있냐면 더 노력하는 그런 펀치나 더 강한 킥을 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나 좌절되는 일을 상상함으로써 더 많이 힘을 실을 수가 있구나. 내 펀치나 킥에. 6번 문장은 지우고, conversely, 감정을 사용하긴 하는데 5번 문장이랑은 대조되는 감정이 나오거든. 이 요가에서는. 요가 강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할 수가 있대. 감정과 관련된 상태 있잖아. 예를 들면 compassion, 그 연민 같은 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녀의 학생들에게서, 그쵸? 그녀의 학생으로 하여금 적절한 마음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들의 그러한 수련에 있어서, practice는 여기에서 수련으로 할게. 분명하게 넘버로브는 형용사니까 많은 방식들이 있답니다. 어떤 많은 방식이냐면 그 감정이라는 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방식이죠. 향상하기 위해서 그 수행이라는 것을, 혹은 성과라는 것은 그 스포츠와 그 운동에 있어서. 일단 여기 2번 형광펜 쳐놓을게. be used to,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즉 감정이라는 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운동, 스포츠나 운동에서 수행이라는 걸. 여기서 get을 그녀의 학생들이 적절한 마음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얘 get도 준사역 동사의 형태로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형태로 처리한 거다. 그 다음 illicit, 더 큰 노력을 이끌어내다. 다른 단어로 유도하다라는 단어 알잖아 우리. induce, 유도하다. 혹은 이어 동사 두 단어로 된 거로 draw out. 강사들은 감정을 이용하는구나. 부정적 감정일 수도 있고 긍정적 감정일 수도 있네. 그 다음 이 지문에서 주제문은 1번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장치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단위수를 적어라. 그쵸? 더 most니까 최상급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규칙 있잖아. regarding 전치사 처리하면 되거든? 전치사로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고3 수준에서 자주 나오는 같은 표현의 전치사 적어줄게. 3번 형광펜 칠 것까지는 없고 concerning. 전치사니까는 여기 뒤에 n이라고 써놓을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필기 문법 프린트에 나왔던 with regard to,
얘도 전치사거든. 무엇무엇에 관하여라는.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 뒤에 n이라고 적는 거다. 나온 명사가 나온다고. 가장 기본적인 규칙 있잖아. 그 사용에 관하여, 사용에 관련해서 어떤 측정 장치의 measuring device,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면은 대절 이하래. 그 장치라는 게 항상 be read, 우리 문법 프린트에 나왔던 거네. 장치는 읽는 게 아니라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죠. 수동태의 기본형은 BPP잖아.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장치가 항상 읽혀야 한답니다. 뒤에 생략됐지만 by researchers 정도가 생략된 거겠죠. 사람에 의해서 읽히는 거죠, 장치는. 근데 어디까지 읽히냐면 그것의 옵티멈, 최고의 그 능력치까지. 여기 드디어 나오네. 그 정밀도와 관련하여. 네모가로 이렇게 닫으면 되죠. 아까 썼던 with regard to 전치사 여기 바로 나온 거다. 옵티멈, 이 지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 최고치의 능력으로 읽혀야 한다는 게 특정 장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써라. 즉 최고치의 능력으로 읽혀야 된다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베스트고, 그 다음이 이제 맥시멈, 베스트, 맥시멈, 프리시전. 그 정밀도라는 것은 이제 reflected, 그 반영이 된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그 수에서. 어떤 수냐면 digit, 자릿수 혹은 숫자. 자릿수의 개수에서 반영이 되는데 그 in measurement, 측정 값에서. 그러니까 어떤 장치가 얼마나 정밀하냐는 그 측정값에서의 자릿수의 개수에 반영이 된대. 몇 자릿수까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 측정 장치가. 그 다음에 세미콜론 오른쪽으로 더 비교급이죠. 근데 여기까지죠. 더 많은 디지트, 자릿수를, 더 많은 자릿수를 이 측정값이 가질수록, 그 다음에 쉼표의 동그라미, 더 정밀하답니다. 그것이. 즉 자릿수가 많을수록 더 정밀한 거구나. 이제 3번이랑 4번부터는 예시인데 4번은 지울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 예를 들어서 그 측정값 345.2인치라는 것은 더 정밀하잖아. 그 측정값 345인치스보다. 왜냐면 자릿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는. 소수점 오른쪽으로. 5번 문장. 만약에 이 to 가주어 진주어 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첫 번째 자릿수를 얻는 게 가능하다면. 근데 decimal point, right of the decimal point니까는 그 소수점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릿수를 얻는 게 가능하다면,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릿수를 얻는 게 가능하다면 그 장치에서, 그러면 그 자릿수라는 것은, 수치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야 한답니다. 여기 지문에 나온 숫자로 여기 이제 예시를 들면은 345.2가 되겠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첫 번째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죠. 만약에 문형은 똑같고 가능하다면, 두 번째 자릿수까지 얻는 게 가능하다면 그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그렇다면 그 자릿수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계속이죠. 소수점으로 뭐 3개가 가능하다, 4개가 가능하다, 그냥 계속해서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의 예시는 345.27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endeavor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 3번 형광펜 칠 필요는 없고 문맥상의 동의어가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가 try to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 다음에 strive to.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서 전부 다 같은 뜻이 된다. try to, strive to, VE다. 마지막에 VE. 못 알아보겠으면 그 얘기해라. 그 다음에 endeavor to. endeavor 자체도 노력이란 뜻이 있잖아. 명사로. 연구실의 노동자들은 그 더 most니까 가장 많은 자릿수죠. 가장 많은 many, more, most겠죠. 가장 많은 many는 많은, more 더 많은, most 가장 많은 자릿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가능한 뭐로부터 그러냐면은 어떠한 장치가 사용되는 중이던 간에 그쵸? 그것으로부터 이제 가능한 자릿수 가장 많은 자릿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가로 그것이 디지털이든 논 디지털, 디지털이 아니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연습한 is being used 현재 진행 수동태죠. 얘는 헷갈리면 밑에 용어까지 써놔. 난 안 헷갈린다. 그냥 해석할 때나 문법만 한번 보면 된다 하면은 써놓을 필요 없고 그 다음 오늘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할 거리가 이건 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한번 표시를 해보자. 디스 3번 문장의 디스랑 5번 문장의 이 인스테드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자. 여긴 없고요. 여긴 있네요. 2번 문장의 this way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방식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instead 대신에가 무엇을 대신한다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한번 달아봐. 지금 3번 형광펜 4개 쳤거든?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달아봐. 그 내가 나눠준 시험지를 모퉁이에 쓰던지 프린트에 쓰던지 시간은 한 6분 정도 줄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윤리화사상 시간에 배웠었나? 그 위에다 쓸게요. 가끔 나오거든 모의고사 지문에 연역법 뭐 연구 방법이라고 봐야 돼. 연역법이랑 귀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역법은 영어로 디덕션이거든. 가끔 나와 모의고사에 디덕션. 귀납법은 인덕션이야. 연역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일반적인 원리를 세우는 거잖아. 1번 원리를 세운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살피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형 남자는 성격이 좋지 않다. 이런 일반 원리를 세운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남성들을 만나보는 그런 접근법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단 B형 남자를 여러 명 만나보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일반 원리를. B형 남자는 성격이 어떠하구나. 이러한 식으로. 상위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거든. 여하튼 연구 방법은 이렇게 연역법과 일반적인 원리를 세운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연역법과 이제 경험을 여러 개를 한 다음에 일반 원리를 도출하는 기납법이 있다. 이거를 난 어떻게 암기해서 지금까지 까먹지 않고 있냐면 이거는 뭐 상식이라고 하면 상식인데 나는 암기를 잘 못해서 일단 연역하면 일반 원리 이론을 먼저 세우는 거니까는 사실 이 연역을 이론에 이렇게 이응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웠어. 연역 이론. 그 다음에 귀납의 핵심은 뭐야? 경험부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험 이렇게 난 암기했거든. 그러면 안 헷갈려. 연역법은 이론을 먼저 세우고 경험을 하는 거고, 귀납법은 경험, 기억,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원리를 도출하는 거다. 근데 수학은 연역법으로 접근을 한대. 같이 한번 봅시다. 완전 일치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표준 학교의 수학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강조하지 않는답니다.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뭐를 강조하지 않냐면, 얘 지금 단수 주어져 학문이기 때문에 S가 붙었을 뿐이지 복수가 아니거든. 간혹 학문명은 그냥 스펠링이 S로 끝나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모두 추상화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데, 추상화가 뭐냐면은 여러 개별 대상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공통의 집합을 다루는 거라는데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근데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지금 7번 문장이거든. 그래서 저번에 진도 나갈 때도 7번 문장부터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대. 얘들아, 모든 과일은 이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게 결국엔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일반 원리거든. 일반 원리에 해당해. 모든 과일은 씨앗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사과가 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과는 그쵸, 씨앗을 갖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수학적 추상화를 적용시킨 거구나. 그렇게 봤을 때 5번 문장도 그대로 7번 문장을 이해했다면 볼게. 자주 있잖아, 수학자들이 되게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 뭐를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중요한 물체라는 게 행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 특정한 방식으로. 그럼 우리 이거 다른 예시 들지 않을게. 7번 문장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이 중요한 객체, 물체라는 건 뭘까? 결국에 사과죠. 사과가 뭐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씨앗을 가진, 씨앗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응? 사과가 씨앗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그들은, 그 수학자들은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 앞문장에서 얘기한 사과가 씨앗을 가졌다는 걸 증명을 하는 대신에가 되겠죠?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죠. 수학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추상화에 따르면, 사과가 씨앗이 가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증명하는 대신에 이 수학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는 거야? 그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답니다. 클래스 그 집합에, 여기선 집합이라고 해석할게요. 어떤 집합에? 이미 알려진 집합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 집합이 뭐야? 밑에 구체적인 예시에 따르면 과일. 그럼 사과가 과일이라는 것만 증명하면은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건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나 봐. 그냥 그렇구나.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럼 위에 한번 볼게. 2번. 수학자들은 특정한 객체라는 걸 연구한답니다. 하지만 보통 그들은 그것들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는데, 같이 모은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구한대.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전부 다 보나마나 이 객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들을 전부 연구한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과일을 여러 개 가져다 놓는 걸 상상하면 되려나? 이것은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이제 아껴준대, 절약한대. 이것은 그러면 뭘로 보면 될까? 앞문장에서 얘기한, 그쵸? 모아서 연구하는 거야? 다 같이 모아서 연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할게.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연구하는 거.
and 사이로 연결시킬게. 얘들아, 한 번에 모아서 연구하는 게 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까? 엄청 힘들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증명해야 되거든. 그들은 여기서 수학자들이죠, 명백하게. 순서별 많이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연결해 놓을까? 그 수학자들이 증명해야 되거든. property, 그 속성이라는 것을 only once. 어떻게 증명해야 돼? 한 번에 증명해야 돼. 전체 객체의 집합에 있어서, 아까 클래스 나왔죠, 집합에 있어서 뭐 하는 대신에 각각의 객체를 개별적으로 그 연구하는 대신에. 그냥 그렇구나. 심지어 훨씬 더 중요하게, 이분 훨씬 더 중요하게 있잖아. 이것은 뭐를 보장하는지 알아? 모든 객체 있죠. 한 집합에 있는 모든 객체가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객체도?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객체까지도. 여기서 집합이 뭔지, 집합은 과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쵸? 집합은 과일이고, 써줄까요? 집합은 과일. 모든 객체는 과일의 예시가 되겠죠? 과일로 열거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속성이라는 것은 씨앗을 가짐이겠죠? 지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시는 끌고 오지 않을게. 그냥 이것만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그렇구나 하면 된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수학이 추상화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문장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약 효과잖아. 얘들아, 가짜 약이라는 거, 이 지문에 따르면 가짜 약이라는 걸 알고 먹으면 효과가 있대 없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가짜 약이라는 걸 알고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지문이 얘기하는 전부다. 근데 이거 조금 1번 문장 해석할 때 조금 아리까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얘들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crucial, 중요하잖아. 그 위약 효과에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왜냐면 그 약이 진짜라고 믿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뭐처럼 보이냐면은 seem, 보이다. deception, 뜻 뭐냐? 속임수라는 게 필요해 보이잖아. 아니, 위약 효과에서 그 가짜 약이 진짜라고 belief, 믿어야지. 속임수라는 게 그러니까는 되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환자의 신뢰라는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실제 약이라는 신뢰다. 진짜 약이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진짜 약이라고 믿는 신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속여야 될 것만 같다는 거야. 진짜 약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떤 약이야? 그가 먹는? 하지만 이름이 테드 케첩은 아니라 케척? 테드 케척이라는 사람이 리딩? 선도적인, 그러니까 그 학계를 이끌고 있나 봐. 리딩, 이끄는 선도적인 미약 연구자인데 하버드에서 이 사람이 조사했거든. 가능성을 조사했어. do away with, 무엇을 없애다라는 뜻이잖아. 무엇을 없애다. 그 속임수라는 요소를 없애는 가능성을 그 조사를 했답니다.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속임수라는 요소를 없애다. 너네가 아는 쉬운 단어 eliminating. 제거하다는 뜻이죠.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 dispense with. 근데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dispensing with, 없애다라는 뜻이다. 생소하면은 영어 사전에 찾아봐. dispense with.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dispensing. 그는 환자들에게 upfront, 솔직하게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도 수요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목적어 2개 나오는 거죠.
그는 환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들이 위약을 먹을 거라고. 약을 먹는 건 taking이라는 동사를 쓰잖아.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거죠. 어떤 정보를 제공했냐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 위약이라는 게. 그쵸?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준 거죠. 의약이라는 위약, 가짜 약이라는 게. 한 번의 실험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련된 실험이었냐면 irritable bowel syndrome, 과민성 대장증후군 맞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그 실험에서 가주어 진주어 발견이 된 거죠. 뭐라고 발견이 됐냐면 roughly 대략 59%의 사람들 있지. 여따 스위치 맞힐게.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공개된 위약 처리를 받은 사람들이 보고했다고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 향상을.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가짜 약인 줄 알고 먹었어. 속임수 쓰지 않았는데도 향상을 보고했어. 10명 중에 6명이. 여기에서 문맥상 중요한 단어는 오픈이죠. 속이지 않았거든. explicit. 공개했어. 가짜 약이라고. 근데도 6명이 효과를 보고했다니까? 10명 중에 6명이. disclosed. 근데 무엇과 비교하여 그렇냐면 35%의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서. 근데 이 통제 집단이라는 건 어떠한 처리도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보다 가짜 약이라도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응? 가짜 약인지 알지언정. 믿음의 중요성인가? 어떤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건가 이거는? 행동? 뭐라도 하면은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 결과는 모데스트, 대단하지 않은 것 같잖아. 왜 대단하지 않죠? 10명 중에 6명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 make the point 분명히 보여주었답니다. 뭐를 보여주었냐면 위약을 주는 것이 같지는 않구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같진 않구나. 이거 대절에 대해서 좀 쉬운 말로 풀어쓴 게 이 밑에 있는 거거든. 네모 가로로가 아니라 동그란 가로로 묶었어야 되는데 쏘리. 상관없을 것 같아. 쏘리. 동그란 가로로 묶어야 된다. 여기서 대신 동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주장이 뭐였는지. 동격으로 볼게. 이 대신 뒷문장 완전하니까. 즉 심지어 가짜약, 플라시보라도 향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이랑은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짜약이라고 또 먹는 게 효과가 있다. 가짜인 줄 알아도 효과가 있다. 약을 먹는 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1번) 1번은 위약 효과를 설명하는 거고, 위약 효과에 어쩌면 굳이 거짓말이라고 속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잖아 사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가짜인 줄 알아도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2번? 3번? 4번 괜찮지 않나요? 4번? 오픈 플라시보 트리트먼트. 3번 이건 설명한 거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3번, 2, 3번 얘기한 건가요? 이거? 3번? 결과가 없잖아. 4번 하자. 너네가 알아서 잘 요약해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관심을 끌고 싶다. 글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이거는. 이건 쉽잖아. 7번이죠. 7번. 그쵸? 7번.
비유적 표현이 조금 섞여 있거든. 아카데미아 학계에서 너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are taught 배웠다죠. teach, taught잖아. teach, taught 가르침을 당하다 즉 배웠다. 너는 배웠답니다. write up 작성하다. 너의 결과를 작성하라고 배웠대.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ca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라는 건 알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못 외울 수가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학계에서 글 쓰는 방법이거든 이게. 나 하이퍼시시스 가설을 떠올렸거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실험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 증명했잖아. some more 조금 더. 그래서 있잖아. and so on 계속해서 내가 했거든. 그리고 so on 계속했다는 거거든. 언제까지? dramatic fanfare 한국어로는 빵빠레랍니다. 짜잔 내가 이걸 증명했다. 이러한 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잖아. until이 뭐뭐까지가 아니라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결국 짜잔 내가 이걸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온라인은 부사?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극소수의 리더들이 make it to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무엇에 이르다 도달하다 극소수의 독자들이 도달할걸? 즉 거의 독자들이 도달하지 못할걸? 너의 그 극적인 결론에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흥미롭게 하고 ground breaking 혁신적일지라도 그것이 exciting it은 뭘까 얘들아 여기에서 무엇이 그렇게 흥미롭게 하고 혁신적이라는 거냐 그쵸 conclusion이죠 결론은 여하튼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excited x 온라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썼다면 야 아무도 안 읽어 여기서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 세원이 그래 명진이 썼니? 미괄식 그쵸 미괄식이죠 윗문장을 요약해서 그쵸 학계에서 결과를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쓸게 그게 바로 미괄식이죠 왜냐면 1번 문장이 학계에서 결과를 작성하는 방식을 열거하고 있거든 순서대로 즉 미괄식이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 학계에서 결과를 작성하는 방식 온라인에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있지 않아 어떤 인내냐면 기다리는 인내죠 너의 커다란 리뷰 공개하는 순간을 at the end 끝에 끝까지 읽지가 않는다고 그런 인내가 없다고 review 여기선 명사로 big review 중요한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big 대신에 너는 우리에게 upfront 또 나오네 아까처럼 솔직하게가 아니라 여기선 처음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얘기해줄 필요가 있답니다 내가 이거를 증명해냈다고 그리고 여기에 How I know it. 내가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쓰라는 거죠. instead는 뭘까? 뭐 하는 대신일까?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그쵸? 근데 앞문장에서 유추해야 되니까는 그쵸? 마지막에 공개하는 거? 그쵸? 마지막에 공개하는 대신에가 되어야 될 것 같네. 여기로 할게요. Your big reveal at the end. 마지막에 공개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그냥 그 결과를 공개를 해라.
리더십이 얘 독자수라는 뜻이 있대. 처음 알았어요. 그 리더십 아니다. L이랑 헷갈리지 마라. 리더십이다. 독자수. 너의 독자수라는 게 doing 중요한 단어죠. 점점 줄어들고 trail of 감소할 수 있답니다. Over the course of your writing. 너가 글을 쓰는 과정이 아니라 얘 글을 읽는 도중이야. 글을 읽는 도중이야. Over the course of your writing을 글을 읽는 도중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 the vast majority 대다수는 알고 있을 것이랍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맞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it is는 강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돼. 너가 성취한 것을 알 것이랍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very는 바로 그죠? 바로 그 시작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의 성과를 쓰면 대부분은 그래도 너가 뭐를 성취했는지는 알걸? 마지막에 쓰지 말고 맨 처음에 쓰면은. 그 다음에 doing the and trail of 이 단어 알아요? wane. 달이 점점 보름달에서 초승달 되는 거를 wane이라고 하거든? 약해지다라는 뜻이야. 약해지다. 달이 점점 그쵸? 작아지는 거? 보름달에서 초승달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wane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taper, off. 얘도 점점 줄어들다는 뜻이야. 점점 줄어들다. taper, T-A-P-E-R-O-F-F. trail off의 문맥상의 동이야. 약간 더 많은 그들이 stay alone, 함께 머무를 것이랍니다. 함께 머무르다. for the ride, 그 탑승을 위해서. 갑자기 뭔 탑승이냐. 탑승이나 여정 정도를 해석하면 되는데 글을 계속 읽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을 위에 써놨다. 여정을 위해 함께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것이라는 거야. 너의 이야기나 설명이라는 걸 위에 필기해놨다. 여기에 대한 직관적 표현. 만약에 그 여는 말이라는 게, 즉 후크라는 게 이게 여론에서의 용어거든. 특히나 흥미롭게 한다면, 처음부터 결과를 밝힌다면 사람들이 흥미로워서 계속 읽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그들의 주의력을 일찍 잡아놓는다면 너는 more likely, 아마도 더 많은 독자들을 설득할 것이랍니다. stay, 머물도록 for the whole story, 그 전체 이야기를 위해서. 처음에 조금 흥미로운 결과를 쓰면은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더 높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말에는 지문 6개 준비해오면 된다.